안녕하세요. 건강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손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우리 손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손 하면 관절염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영상을 쭉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관절염이 관절에서 생기는 염증이지만 이 관절염을 가속화시키고 더 통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근육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손,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손가락 근육들은 팔 쪽에 붙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손 안에는 근육이 없을까? 손 안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 짧은 손 안에 있는 근육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손을 벌리는 근육이 있고요. 손을 모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손을 벌리는 근육은 우리 5개 손가락에 다 있어요. 하지만 모으는 근육은 한 군데 손가락 중에 없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 손가락은 바로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는 건 되는데 이렇게 벌렸다 오므렸다 하시면서 강사님 저 가운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거는 근육 때문입니다. 그럼 손가락을 벌리는 근육과 모으는 근육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요. 손가락을 외전시키는 벌리는 근육은요. 20에서 25도 정도의 손가락을 벌리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벌리고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골간근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손가락 끝에 노드라고 표현하는데요. 관절이 두꺼워지는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아프진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경우일 텐데요. 손가락의 모양이 자꾸 예뻐지지 않고 두꺼워지고 계시다면 이 골간근을 꼭 풀어주셔야 되겠죠. 네, 뒤쪽에 푸는 방법을 함께 할 거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을 모으는 내전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운데에 그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가운데 손가락을 기준으로 손가락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셨나요? 근육에서 살펴보시니까 이유가 설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엄지손가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엄지손가락은요, 가장 움직임이 많은 손가락이고 가장 강력한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목이 아플 때 엄지손가락 신전근들이 회복이 되면 손목이 아프지 않을 수 있다는 걸 함께 이야기 나눴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근육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무지 신근과 장무지 신근입니다. 하나는 길어서 장, 하나는 짧아서 단이라는 단어가 붙었고요.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이 엄지손가락 신전근들은요, 우리의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을 때 힘줄을 나오게 만들고요. 스누프 박스라고 하는 이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손목이 아플 경우에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손목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의 굴곡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요. 장무지 굴근과 단무지 굴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아서 단, 길어서 장인데요. 이 엄지손가락 굴곡근들이 우리의 손가락을 쥐고 펴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이 엄지손가락에는요. 손을 모으고 벌릴 수 있는 내전과 외전 근육도 있는데요. 이 근육의 위치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외전근의 위치입니다. 외전근도 2개가 있는데요. 장무지 외전근과 단무지 외전근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역시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어서 생긴 이름입니다. 무지 내전근의 위치입니다. 그림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우리 엄지손가락을 내전시키는 근육입니다.
자, 우리 또 손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손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모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손가락 만나는 게 큰일인가 싶은데요, 이 근육들이 짧아지거나 불편해지시면요, 손가락끼리 서로 맞닿지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엄지와 소지를 만나게 해주는 대립근들이 있는데요, 이것의 위치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바닥의 통통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모지, 엄지, 소지, 대립근입니다. 자, 그럼 손은 구부렸다, 폈다, 모았다, 벌렸다 외에 엄지의 기능, 구부리고 이렇게 접으시는 거죠. 펴고, 모으고, 벌리고, 또 소지와 만나고, 자, 요런 근육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 손은 바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제일 많이 변하는 부위가 바로 이 엄지손가락이에요. 손을 쫙 펼쳐 보세요 하시면요, 지금 요 각도가 90도 이상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요 정도에서 멈춰 있습니다. 요렇게만, 요런 식으로 이 엄지손가락을 요렇게 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 손가락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손가락을 들어 엄지 최고 해보세요 하면요, 최고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엄지손가락 중족 지절 관절이요, 눌려져 있어요. 이것은 최고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야 최고가 되냐면요, 손가락을 더 많이 들어 올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신전근들에서 수누포 박스도 일어나고요, 이 안쪽에서 보시면 요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요렇게 이 부분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누르고 계시는데 이게 아니고 요렇게 펼쳐서 이 부위를 펼쳐 주셔야 돼요. 요렇게 됐을 때만 우리가 이 스누프 박스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손바닥 근육이 제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고를 외칠 때는 신전근과 외전근을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게 아니고 내 손이 이렇게 눌려 있다. 그러면 이쪽 부위를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손을 들었을 때 90도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손 어복이라고 표현하는 손바닥 통통한 부분이 눌려 있다든지, 여기 이쪽이랑 이쪽이 살이 없이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손가락 관절들과 근육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손, 뻣뻣하고 아픈 이 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한번 같이 스트레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의 스트레칭은요, 먼저 내가 내 손을 잡습니다. 요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밀듯이 밀어주세요. 손바닥에 보시면요, 요렇게 그 부채살처럼 요렇게 주름들이 있거든요. 이게 부채살이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씩 부채살을 만지듯이 이렇게 밀어서 손가락을 펼쳐주세요. 자, 엄지 쪽은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우리 새끼 손가락 쪽에도 통통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대립근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위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펼치듯이 만져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요, 여기 부위가 눌려서 불편하신 것을 해소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정중신경, 신경이 마비되는 부위도요, 우리 이쪽 지나는 신경을 막고 좁게 만들어서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의 손바닥에 있는 대립근들을 풀어주시면 손목 관절,
특히 우리 손을 꽉 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짧아지기 쉬운 손가락 근육들을 활짝 펼 수 있게 됩니다. 자,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서로 해주셔도 좋고요. 혼자 계시다면 스스로 손을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엄지를 밀어주세요. 항시 반대쪽도 같이 해줍니다. 손가락을 쭉쭉 펴서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떠신가요? 손바닥이 열이 후끈후끈 나시나요? 네, 손이 지금은 열이 후끈후끈 난다면 손바닥에서 뭉쳐있는 근육들이 잘 풀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골간근 손가락 사이사이에 우리 여기 이 손가락 사이 아래로도 근육들이 있잖아요. 이 근육들도 한번 풀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뼈와 뼈 사이를 스르륵 만져줍니다. 요렇게 우리 체하면 이쪽을 눌러주잖아요. 체했을 때 눌러주는 부위가 아니고요. 이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사이를 가볍게 이렇게 만져줍니다. 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도,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도 스르륵 만져주세요. 이쪽도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사이, 약지와 중지 사이, 중지와 시지 사이, 시지와 엄지 사이 이렇게 스륵스륵 쓸어주시면요. 우리의 손이 피로도를 풀 수가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 혹은 내 친구의 손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면 손을 이렇게 하셨을 때 나의 새끼손가락을 이쪽에 끼우시고 반대쪽 새끼손가락은 엄지에 끼우시고 그럼 요런 느낌으로 되시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쪽을 만져줍니다. 반대쪽 이쪽도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스스로 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주세요.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눌러서 풀어주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만져줍니다. 아까 우리 골간근 손가락 사이사이에 근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 엄지, 약지, 중지, 검지, 엄지 사이를 이렇게 쓸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위에서 아래로 이런 방식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힘들었을 손가락을 쭉 당겨주세요. 소리나게 세게 당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살포시 당겨줍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손의 피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바느질도 하고 이렇게 일도 하고 잡초도 뽑고 이러는
일들 때문에 손이 많이 아팠다면요. 요즘 사람들은 컴퓨터 타이핑 치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손가락이 굴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치시는 분들 보면 막 독수리처럼 막 손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손이 아프고 관절염에 노출이 심하신 분들일수록 어깨 근육을 튼튼히 하셔야 하겠고요. 우리 손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팔 쪽에 근육을 잘 풀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손 안에 있는 작은 근육들까지 관리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관절염 때문에 너무 아파요 하던 손을 현격히 좋은 상태로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관절염 치료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요. 손가락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관절의 통증이 더 많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많이 주변에 소개시켜 주셔서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아유, 손에 내가 살이 없어요. 살이 없어. 살이 없으면 근육도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작은 근육들이 미세하게 다 있습니다. 또 저는 이 엄지가 원래 이랬어요 그러시는데요. 원래 그랬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에 의해서 손을 들어 올리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같은 뼈를 가지고 있고요. 같은 근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습하시면 다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손이 어떤 관절로 어떤 뼈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만지고 터치할 수 있는 많은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뼈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가락 뼈입니다. 우리 손가락 5개가 길쭉하게 있고요. 이 뼈는 말절골, 중절골, 기절골로 형성되어 있고요. 손바닥 끝 부분에는 8개의 뼈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뼈가 자유스럽게 움직일 때 우리가 손이 훨씬 더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손가락의 뼈들은 우리 전완의 요골과 척골과 만나 우리 손목 관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손가락을 이루는 뼈들을 관찰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작은 손, 우리의 손 안에 뼈도 많고 근육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아귀 힘을 키우는 운동만 하고 계셨나요? 우리 오늘 아귀 힘도 중요하지만요. 손가락을 펼치고 벌리는 동작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엄지손가락 신전근, 엄지의 신전과 굴곡, 내전과 외전, 그리고 소지와 만나는 대립근, 이런 동작들을 하나라도 놓쳤을 때는 우리의 손의 기능이 떨어지고 손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손의 동작은요, 쥐기, 펴기도 있지만요, 손톱으로 손톱끼리 만나게 핀셋 찝는 방법, 아니면 옆으로 만나서 물건을 지폐를 세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폐를 세는 방법만 되고 이렇게 5핀을 짚는 동작이 안 된다면 우리의 감각 기능은 물론 뇌에 문제가 발생했을 확률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톱과 손톱끼리 만나는 이 동작, 하나 둘 셋 넷, 이 동작이 안 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주변에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혹시 인지저하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 주세요. 우리 손의 감각 또 움직임의 제한은요, 우리 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손의 움직임과 손 안에 들어있는 근육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손을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손의 움직임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리고 펴고 모으고 벌리고 구부리고 펴고 모으고 벌리고 새끼손가락까지 만나는 이 동작들, 모든 동작이 다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 되신다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려서 스누프 박스를 찾아보시고 이 스누프 박스가 만들어질 때까지 운동하셔야 된다는 거, 손과 손목의 건강을 위해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